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60대 구직 활동이 20대 다음으로 많다고 하는데요. 전 부산대 지리학과 손일 교수는 뒤늦게 요리의 재능을 발굴하고 환갑에 일식 요리 학원을 다니면서 일식 셰프가 됐습니다. 그리고 1인 식당을 개업했는데요. 음식 솜씨가 좋아서 그런지 코로나도 이겨낼 정도로 소문난 맛집이 됐습니다. 그런데 60 넘어서 차린 1인 식당, 결국은 힘이 붙여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됐다고 하는데요. 식당 개업과 폐업 두 가지를 다 해보면서 손일 교수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대학 교수에서 일식당 오너 셰프로 변신했던 손일 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네, 손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원래는 이제 부산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지리학자시죠. 맞습니다. 네, 대한지리학회 회장까지 하셨다고 하던데. 예, 맞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다채로운 경력을 갖고 계시는 것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책을 한 20여 권 정도 쓰셨는데. 예. 그게 뭐 한 분야만 쓰신 게 아니라 원래 지리학자니까 지리학 책도 좀 많이 쓰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책들을 쓰셨죠? 좀 네모에 담은 지구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제가 이제 너무 오래돼서 책 제목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네. 제법 많은 책을 썼습니다. 지리학 관련도. 하지만 후반기에 들어서서는 네. 주로 16세기 그 세계사 중에서도 주로 유럽에 관한 그리고 또 대항해 시대에 관한 네. 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졌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보니까 뭐 인문학이라든가 또 유럽 역사, 일본 역사 뭐 이런 책들까지 두루두루 내셨어요. 그래서 저술가가 직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잠시 해봤습니다. 교수님을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모신 것은 교수를 빨리 조기 퇴직하시고 식당을 차리셨던 예. 또 이 특이한 경험을 갖고 계셨어요. 예. 또 그걸 또 책으로 내기도 하셨는데 아니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장 아닙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거를 빨리 그만두시고 예. 네, 식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분이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오늘 한번 모셔보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뭐 많은 이제 질문을 받죠. 네. 여러 사람한테 그 좋은 자리를 왜 그만두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100가지 이유가 있다. 네. 그래서 뭐 굳이 특별한 이유를 대기는 뭐 하지만 제가 이제 자꾸만 제가 봉급을 받으면서 해야 될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리학자를 만들어내고 지리학 공부를 해야 되고. 네. 하지만 저는 점점 거기서 멀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제가 더 이상 공록을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네. 뭐 그게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거의 다 지리학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했는데 네. 이제 5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예. 너무 괴롭고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해야 된다는 게 네. 뭐 그런 거고 좀 다이나믹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뭔가 새롭게 도전해보고 예, 뭔가 싶고. 없을까? 그래서 네. 이제 뭐 과감하게 뭐 가족들 전부 반대하지요, 사실은. 네. 제 어머니는 뭐 우시고 돌아가셨지만. 아이고 우리 아들 박사 공부까지 시켜가지고 대학 교수 만들어놨는데. 뭐 그러진 않을까. 하여튼 제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특별한 관계죠. 네. 둘 다 한국말 하나도 모르고 61년에 왔기 때문에. 원래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예, 저는 1956년에 태어났는데 네. 1961년 5.16 혁명 되고 한 일주일 있다가 우리가 귀국을 했습니다. 원래 일본에서 태어나셨군요. 예, 그래서 네. 당시는 거의 모든 제1교포들이 북송선을 타고 네. 북한을 갈 시절이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남한을 선택해서 오신 아마 거군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네, 저희들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니는 한글을 전혀 모르시고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시고. 일본에서 어머니도 거의 나고 자라셨군요. 예, 2살 때 들어가셨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나 모친은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는 네.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뭐 혈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모친께서는 제가 하나의 신앙처럼
네. 뭐 그래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 그만둔다니까 뭐 예. 펑펑 우시는데 뭐, 그래서 사실은 일식당의 셰프로 이제 시작을 하셨다는데 제가 왜 일식이었는지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해를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사실 그래도 말이죠. 예. 몇십 년간 책상 앞에서 예. 연구하시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만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교수를 하시고 책을 쓰시고 이러시던 분이 어느 날 식당을 차렸어요. 식당은 어떻게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예, 1인 식당이 있습니다. 오너 셰프입니다. 그러면 혼자서 요리도 하고 장도 보고 청소도 하고 계산도 하고 그렇죠. 다 하시는 다 거예요? 하는 거죠. 그 작은 식당이었군요. 네.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만두신 건 제가 그만뒀지만 아니고요. 제 예. 가게를 제 학원 동기인 분한테 그냥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상호도 그대로 오고 쓰고 있고 쓰고 그대로 있고 안에 내부 장식도 아마 99%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네, 그대로 봅니다. 그대로 물려주셨어요. 예, 그대로. 예, 안에는 제가 빠져나올 때 칼 2자루만 네. 가방에 넣고 나왔습니다. 네. 요리를 배우신 적은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네. 이제 서울에 제가 이제 명퇴를 하고 네. 부산에 있으면 후배들이라든지 제자들한테 신세 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곧장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렇게 올라오셨는데 올라와서 이제 세 가지 이제 가능성을 두고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하고 네. 도서관을 왔다 갔다 하고 네. 책 보고 강연하고 강의하고 이런 삶을 연장을 하면 어떨까? 네. 그러니까 부산이 아니고 서울이니까. 네. 또 뭐 두 번째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관광 가이드입니다. 예. 아마 다음 달에는 규슈 여행 에세이를 제가 출간할 예정입니다. 제가 일본을 한 80번 정도 다녀왔는데 네. 규슈만 40번 좀 갔다 왔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규슈 관광 가이드를 해볼까 네. 그런 생각을 해서 한 뭐 지인들 한 서너 팀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네. 뭐 그게 이제 두 번째 아이디어고 네. 세 번째는 혹시 요리를 하면 어떨까? 그 정도 이제 세 가지 대안이 그 전에 요리를 좀 해보셨어요? 특별하게 해보진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이제 우리 집 아침밥을 책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인께서 아침을 안 해주셨어요? 아침잠이 깊은 사람이 있고 새벽형 인간이 있습니다. 아침형이 아니시군요. 예, 사모님께서. 집사람 그렇습니다. 예. 네. 저는 뭐 극단적 새벽형 인간이고 예. 그래서 새벽형 인간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는 아침에 배가 고픕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리고 아침잠 깨워서까지 내가 아침밥을 얻어먹기는 나이도 있고 네. 점점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침을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막 적극적으로 요리를 하게 된 계기고 식구들이 반응이 괜찮았나 봐요. 그런 대로 하니까. 그래서 부인 손 놓으셨겠네요. 이제 잘하면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은 좋아하셨고. 뭐 단체 급식도 하신 적 있으시다면서요? 그거는 집사람이 이제 교회 성가대 지휘를 하니까 네. 제보고 그거 좀 맡아줄 수 있느냐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기 일요일에 성가대원들 예, 밥을 좀 아니죠. 교회 식구 전체를요? 예. 근데 교회가 작으니까 한 200명 정도 되니까. 200명은 예. 뭐 아유. 근데 이제 저하고 이제 우리 팀이 4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네. 그중에 제가 한 몫을 하면 되는 거죠. 야, 200명의 식사를 책임지는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네. 그래서 근데 재미가 있는 게 큰 네. 주방에서 아주 넓은 주방에서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것은 네. 저한테 큰 매력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부엌이라는 데가 좁고 협소하고 그러니까 뭐 어지르기가 쉽고 네. 어지른 놈도 집사람도 야단하고 그럼 이제 거기에서 내가 200명 밥도 한번 해봤어. 거기에서 자신감이 생기셔서 식당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드신 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네. 그거야 뭐 그냥 경험이고. 그래서 이제 대학에 이제 시간강사 자리를 하나 얻었습니다. 교양 강의를. 예. 그것도 제가 제 이름으로. 네. 그러니까 제목이 사진 속 지리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학생이 뭐 80명 정도 왔으니까 첫 학기 치고는 대성공이었죠. 그렇죠. 사실은 이 국립대에서 정교수 하시던 분이 오셔서 시간 강사를 자원해서 해주시는 참 특이한 수업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막상 하고 보니까
아주 뭐 서울의 유명한 대학인데도 학생은 학생이었고 저는 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수업이. 네.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강의를. 네.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거기도 후배들이니까 그 대학에도 이거 후배들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일은 그 관광 가이드 일은 네. 몇 번 해보니까 돈이 안 됩니다. 몸은 고달프고 네. 정말 저는 뭐 먹는 것부터 구경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구경시켜드리고 설명도 할 수 있는데 네. 막상 우리는 너무 염가 저가 관광에 길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쇼핑을 가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이 불편하고 또 그래서 이것도 아니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저한테 남아 있는 게 없어진 거죠. 예. 저는 아직도 건강하고 네. 그다음에 뭐든지 할 수 있고. 네. 그런데 21세기의 참 험한 직업 중에 하나는 네. 저는 요식업이라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힘들죠.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 직업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 아니면 내가 창업을 한다든지 내가 새로운 이 자업을 얻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선택을 하신 거군요.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가장 쉬운 길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무언가에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았던 물론이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이틀이 필요했죠. 네. 그냥 제가 대학 선생 하다가 바로 식당을 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그래서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네. 아주 유명한 네. 일식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가서 그럼 처음부터 배우신 거예요? 얼마 동안이나? 6개월 합니다. 6개월 가죠. 일주일에 2번씩 오전 오후 일을 하니까 뭘 배우나요? 가면은? 칼 가는 것부터 네. 요리를 배웁니다. 보통 가면 선생님이 이제 1시간 정도 재료를 가지고 한 3개 내지 4개의 요리를 시연을 해 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네. 우리는 그 같은 재료를 받아서 예. 정해진 시간에 같은 요리를 구현을 하는 거죠. 그럼 6개월 배우시고. 예. 그래서 예. 44번 수강을 하는데 6개월이면 곱하기 3 하면 120가지 요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요리로서 가능한 거는 다 해보는 겁니다. 그거 한 번 해봤다고 그 식당 하는 거랑 근데 거기 되나요? 오는 사람은 저같이 초짜도 있지만 네. 저 말고 대부분 사람들은 다 프로들입니다. 뭐 현직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네, 네, 창업을 네. 한 사람이라든지 예. 창업을 하다가 접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일을 오셔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따라가기 바쁠 정도고. 저는 그렇게 배우셔서 이제 어떻게 창업을 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근데 동료들은 재창업을 하든지 네. 취업을 하든지 예. 다 나가는데 저만 딸랑 남는 거죠. 연세가 있으시니까 당연하죠. 아무래도 취직이 안 될걸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 다 이제 직장을 찾아가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창업을 하지 않고는 제가 요리사가 될 방법이 없는 거죠. 취직도 할 수 없고. 네. 그러면 창업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사실 뭐 창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이제 책에 담으셨더라고요. 이번에 예. 노소동락이라는 책에 담으셨는데 맛집으로 꽤 소문이 났다고 하였더라고요. 그거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사실 그때가 코로나 한참일 때입니다. 제일 어려울 때잖아요, 식당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9시에 문을 닫아야 될 시기도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6시 문을 열고 9시 문을 닫으려면 영업시간은 실제로 1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거의 망하는 가게인데요. 그렇죠. 대부분 다 문을 엉망이었죠. 그 네. 상식은. 저는 개업을 하고 한 넉 달 후에 이제 코로나가 창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당했죠, 사실은. 뭐 그런 상황이니까 장사가 거의 안 됐고, 어떨 때는 손님 하나 없었을 때도 있고. 네. 그런 것을 반복하는 과정이었는데 중간에 잠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뜸해지면서 네. 손님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어떤 유명한 웹툰 작가가 다녀갔습니다. 그분의 특징은 음식 소개하는 네. 아주 유명한. 그래 그 사람이 다녀가면 그 집은 갑자기 맛집이 되어버리는. 그렇군요. 아니 섭외도 안 하셨는데 제 발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다녀가기를 전부 다 식당하는 분들은 학수 고대를 하는 사람이죠, 사실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오셨는데 뭐 저는 모르죠 그분이 누군지. 네. 첫날 오셨다가 가시고 두 번째 날 오셨는데 저한테 제안하시기를 사진을 찍었는데 네. 이 음식 사진을 찍었는데 써도 괜찮겠냐고. 그 메뉴는 뭘로 하셨었어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이자가야라 하면 뭐 회가 기본이 되고 네. 다른 뭐 여러 가지 그 일품 요리들이 제공되는데 사실은 늦게 이제 요리를 배웠기 때문에 칼질이 서툴고 네. 뭐 회수 요리랍니다. 그러니까 생선포를 뜨게 되면 네. 원래 1kg짜리 생선이 몇 g의 살로 남느냐. 그러니까 그 처음에 과일 깎으라 그러면은 뭐 참외 깎으라 그러면 참외 요만큼 남듯이 막 두껍게 깎잖아요. 잘 못 칼질 못하면. 프로가 되면 될수록 그 회수율이 좋은 거죠. 네네. 근데 저는 늦게 배우기도 하고 나이도 있고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이거 생선을 만지면 안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가장 쉬운 일식이 뭘까? 그리고 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식이 뭘까? 오뎅이란 장르를 하면 되겠구나. 어묵탕. 예. 근데 사람들은 어묵탕이라 하는데 어묵탕하고 조금 다르죠 느낌이? 전혀 다르죠. 뭐가 다른가요? 이런 거죠. 그 오뎅은 다시를 내용물에 주입시켜서 내용물만 건져서 먹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물을 먹지 않는 거죠. 네네 그렇군요. 반대로 예. 우리 어묵탕은 어묵을 끓여서 네. 국물을 먹는 게 우리 그렇죠. 어묵탕입니다. 아 그쪽 차이가 있네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국물을 마시는 게 우리 어묵탕이라면 기본이 예. 이쪽은 건더기를 건더기를 먹는 건져본다. 게. 건더기는 종류가 약 200가지. 그게 주전공이셨군요. 예. 그리고 또 뭐 어떤 그 음식? 외에는 뭐 돼지고기를 갖고 만든 요리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연어를 가지고 그라브락스도 만들고. 연어 절인 거.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것도 좀 하고 뭐 몇 가지. 그다음에 뭐 튀김도 조금 하고. 근데 그 웹툰 작가분이 유명한 작가분이 예. 어쨌든 나 좀 이거 실어도 되냐라고 했을 때는 야 이제 식당 이제 잘 되나 보다 그런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요리는 그 일본인 선생님이 한번 제 가게로 오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있는 걸 다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 이 돼지고기 요리는 당장 일본에 갖다 놔도 되겠다. 아. 그 정도로 맛있었어요. 그 돼지고기 요리에 그 작가님도 반하신 건가요? 그런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네. 그 요리는 그래서 몇 군데 제가 전수를 하기도 하고. 예. 아니 근데 이제 뭔가 자리 잡을 만하고 예. 소문도 났는데 나름 예. 입소문도 났는데 예. 왜 또 3년 만에 식당을 접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운동은 근육으로 하고 네. 노동은 인대로 하거든요. 아유, 네 명언입니다. 네. 그래서-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노동하고 운동은. 예, 운동은 네. 근육을 하고 노동은 인대로 하는데 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같은 일을 반복한 사람은 그 인대가 돌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도 견딜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도 해본 사람이 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예. 예. 근데 저한테는 거의 뭐 하루에 12시간 이상의 노동은 그다음에 뭐 서가 있어야 되니까 네. 이상 신호를 몸에서 보내고 시작했습니다. 네. 저도 백두대간을 이종주도 하고 아. 그다음에 뭐 히말라야 베이스 캠프 정도는 쉽게 다녀올 정도로 나름대로 체력에 자신이 저 있으셨는데도. 그게 없으면 시작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정도로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고 또 1년 반 정도는 뭐 그지 모르고 지냈습니다. 네.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그렇지만 이제 좀 지나니까. 이제부터 소식이 네. 오기 전에. 그러니까 주부들이 걸리는 모든 병이 다 걸리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손목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다음 방아쇠 증후군 등등 주부들이 아픈 모든 병이 이제 저한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폐업을 결심하셨는데 예. 폐업도 창업만큼 쉽지가 않다고요. 그렇죠. 예, 뭐가 예. 그렇게 어려우셨어요? 폐업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정말 몸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네. 뭐 일부 보조를 구청에서 해주기도 합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네. 하지만 그 돈은 모자라기 때문에 전부 다 공불상이라든지 뭐 업체에 부탁해야 되고 또 우리 일반 아파트와 달리 상가는 내부장, 실내장식을 다 뜯어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원상복귀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 뜯어내는 비용도 폐업하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비용이 없어서 폐업을 못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지금. 원상복구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돈이 들어가는군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처럼 불경기 심할 때는 그 안에 있는 내부 집기는 가져가지도 않으려 하고 그렇기 때문에 폐업하는 게 또 훨씬 힘듭니다. 네네. 창업은 돈을 주면 누구든지 와서 일을 해주고 예. 뭐 갖다 주고 꾸며줄 수 있지만 폐업은 우선 스스로도 부담을 느끼지만 네. 처분할 때 하나하나 다 흥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해서 좀 끔찍하기도 한데 한때는 장사 잘 될 때는 누가 투자도 해보겠다. 예. 야, 선생 이러지 말고 강남 가자. 내가 투자할 테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흰 양복 입고 왔다 갔다 하기나 해라. 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폐업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인데 아까 어떤 분이 그대로 인수를 하셨다고. 예. 그거 굉장히 행운인 거죠. 저도 행운이지만 그 사람도 행운이고. 둘 다 윈윈이군요. 그러면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저하고 학원 동기분이 한 분이 이제 서울에 있는 뭐 제법 유명한 식당가에서 일을 계속 해오던 분이 계셨습니다. 네. 저하고 계속 연락을 해왔는데 제가 폐업 직전에 폐업을 마음 먹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시 내 가게 인수할 생각이 없느냐. 처음에는 뭐 노. 근데 그러지 말고 한번 와봐라. 네. 그래서 처음에 오니까 손님이 너무 많으니까. 뭐 식당이 테이블이 몇 개 정도 있나요? 3인용 테이블 하나, 4인용 테이블 하나, 네. 그 카운터 테이블, 네. 그게 8개 있습니다. 거의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면 한 전부 앉으면 한 앉으면 16명, 15명 앉습니다. 혼자 하시기 그건 쉽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도. 손님 많을 때는 제 집사람이 나와서 네. 서빙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아니 보통 장사 잘 되면 사람 쓰잖아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네. 조금 힘들었고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고부터는 그때부터 마음속으로는 이제 그만둘 때가 됐구나. 네. 처음에는 짧게는 3년, 네. 길게는 5년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예. 내가 돈을 벌겠다 그런 생각은 별로 없었고 제 혼자 할 수 있을 때 내 힘으로 해보겠다. 예. 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누군가 투자를 해서 야 강남 가자 이러면 따라 나갈 생각은 있었지만 저보다 내 혼자 잡는다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막 그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뭐 자주 갔습니다. 자주 갔는데 네. 요즘은 가면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자주 갔는데 네. 얼마 전에 갔는데 그래서 물었습니다. 요즘 수입이 어떠냐? 네. 그 친구가 뭐 묘하게도 제법 큰 회사에 대기업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대기업 다닐 때 받던 봉급보다 많습니다. 성공인 거죠. 그러니까 네. 뭐 그분이 이제 요리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거의 뭐 많은 기반을 갖춰놓고 팁을 또 꿀팁들을 전수를 해주셨군요. 시술이 그대로니까.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요리도 단골분들도 또 예, 이렇게 맞습니다. 인계해 예, 주셨을 예. 거고요. 그래서 요리도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제 요리에 추가가 됐으니까. 네. 이제는 이제 식당을 접으시고 좀 몸은 편해지셨겠습니다만 좀 아쉬운 마음도 있으실 것 같고 요리 실력도 좀 아까운데요? 전혀 없습니다. 네.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있는 뭐 베스트를 다 했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음식을 해가지고 예. 손자 집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멋진 일이네요. 네. 그게 뭐 제가 이제 요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물론 지금도 아침밥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은퇴 후에 창업하는 분들 꽤 되는데 창업과 폐업을 다 해보셨잖아요. 예. 그런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가급적 하지 말라. 제 책을 읽으시고 네. 유일한 뭐 교훈이 있다면 네. 안 하는 게 답이다라고 만일에 답을 얻으셨다면 그 책을 제일 잘 읽으셨지 않겠느냐.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그냥 뭐 온갖 실패담이 다 들어있는 건가요? 힘들었던 부분이? 그게 아마 제 책의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정말 오늘 솔직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닙니다. 은퇴 후에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는 결심이 섰다면 그러면 뭐 식당이 아니더라도 예, 예. 어떤 것부터 해보면 좋을까요?
뭐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네. 독서를 하시라. 책을 읽어라. 왜 그런가? 뭐 책은 3만 원이면 되거든요. 네. 한 권당. 네. 요즘 저희 같은 또래의 시력이라든지 예. 글 읽는 속도로 하면 네. 한 보름 읽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럼 한 달에 3만 원짜리 책 2권이면 네. 충분하고 예. 책 읽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굉장히 품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손자들의 그 독서에도 도움이 되고 네. 예, 자식들한테 방해도 안 되고 마무리가 어떻게 독서 캠페인처럼 네, 됐습니다만 예, 뭐 책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사실은 나이가 들고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의식주 중에서 저는 먹는 거라 생각합니다. 네. 노인들이 먹는 게 점점점 부실해지는. 대충 드시죠. 예. 네. 그리고 경제력 때문에 더 부실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뭐 책에도 그려놨는데 국가가 세금을 받지 않고 네. 예를 들자면 빵, 우유, 계란, 네. 그다음에 요즘 뭐 햇반 네. 요 4가지 정도라도 네. 유통구조 개선하고 예. 그다음에 세금 없애고 네. 그다음에 거의 무상으로 공급을 좀 해주면 네. 먹는 노인들이 먹는 거라도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못 먹어서 죽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경험인데 욕실의 경험인데 그 티 한 팩에 우리 네. 돈으로 1원 합디다. 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세금을 붙이지 않는다는 아. 차이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우유라든지 계란이라든지 빵 같은 데는 세금을 가격이 매기지 않는다. 가장 기본적인 예. 네. 그래서 유통구조 개선하면 지금 가격에 한 3분이면 공급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네. 이처럼 잘 사는 나라에서 먹는 것 때문에 굶주리고 있다. 예. 힘들어하고 있다. 이건 안 했으면 제가 요식업을 잠시 해본 경험으로는 네. 그것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제 꿈입니다. 공감 가는 예.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교수에서 은퇴하고 환갑에 일식당을 차리셔서 3년간 일식당을 운영해온 손일 전 부산대 지리학과 교수였습니다.